안녕하세요. 세상의 핫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입니다. 오늘은 낭만의 가면 뒤에 숨겨진 프랑스의 진짜 위기, 그 민낯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모든 문제의 근원, 프랑스 가계부를 들여다보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현재 프랑스의 공식적인 국가 부채는 약 3조 3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무려 5,200조 원이 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 빚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인데요. 프랑스는 이 수치가 이미 위험 수위를 한참 넘어선 113%를 돌파했습니다. 113%?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연봉 1억 원을 받는 직장인이 빚을 1억 1,300만 원이나 지고 있는 셈입니다. 감이 오시죠? 1년 내내 숨만 쉬고 번 돈을 몽땅 쏟아부어도 원금은커녕 이자 갚기도 벅찬 겁니다. 나라 전체가 1년간 벌어들인 모든 돈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사실상 재정적 파산 상태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자의 역습입니다. 5,200조 원이라는 빚에서 나오는 이자만 매년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결국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연금을 지급해야 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밑빠진 독처럼 빚 이자를 갚는 블랙홀 속으로 허무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나라 살림이 이자 갚기 급급해서 정작 국민을 위해 써야 할 돈은 말라붙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얼마 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프랑스에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날렸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을 AA-에서 A+로 강등해 버린 겁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더 냉혹합니다. 프랑스의 극심한 정치 분열은 이 나라가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든다. 이건 단순히 너희 빚 좀 많네? 수준의 경고가 아닙니다. 이 빚을 갚는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라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 거대한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시 프랑스와 바이르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아주 고통스러운 처방전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4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63조 원 규모의 초긴축 재정이라는 극약 처방이었죠. 이 처방전의 내용은 프랑스 국민들의 삶을 구석구석 칼로 도려내는 듯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3% 올라도 연금은 동결해서 노년층의 실질소득을 깎아버리고 병원 예산을 4조 원 넘게 삭감해 공공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심지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명목 아래 프랑스인들의 소중한 휴일인 부활절 다음 월요일과 성령감림절 월요일 이 두 개의 공휴일을 삭제하자는 제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지갑과 복지 그리고 휴식까지 모조리 반납하라는 최후 통첩이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나라가 어렵다는데 왜 프랑스 국민들은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단순히 희생하기 싫다는 이기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비롯된 학습된 분노와 긴축의 덫이라는 끔찍한 경제학적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긴축의 덫이란 정부가 빚을 갚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면 당장은 재정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국민들의 소비가 얼어붙고 기업 투자가 실종되면서 경제 전체가 침체의 늪에 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덫에 발이 묶인 것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거죠. 허리띠를 졸라맬수록 경제의 숨통이 더 조여와서 세금은 오히려 덜 거치고 재정은 다시 악화되는 죽음의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프랑스의 국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특히 유로존 재정 위기 때 이 긴축의 고통을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조금만 참으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약속했지만 돌아온 것은 일자리 감소, 공공서비스의 붕괴, 그리고 삶의 질 추락이라는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또다시 똑같은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만 희생시켜 경제를 박살내려는 뻔한 수작이다라는 불신이 용암처럼 들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마치 효과도 없는 쓴 약을 계속해서 억지로 먹이려는 의사에게 더는 못 참겠다고 소리치는 환자의 심정과 똑같은 겁니다. 정부의 처방전에 대한 신뢰 자체가 완전히 파산한 상태, 이것이 바로 프랑스가 마주한 진짜 위기입니다. 정부에 대한 거대한 불신은 결국 프랑스 사회를 두 개의 첨예한 전쟁터로 갈라놓았습니다. 바로 세대전쟁과 계급전쟁입니다. 먼저 세대전쟁의 포문을 연 82년생 니콜라의 절규를 들어보시죠.
리콜라가 돈을 낸다 라는 이 말은 자신을 평범한 82년생 백인 중산층 직장인이라고 밝힌 한 남성이 온라인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의 외침은 단순하고 강력했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낸다. 그런데 이 돈은 전부 경제 호황을 누렸던 베이비 부머 세대의 넉넉한 연금으로 빨려 들어간다. 정작 나의 노후는 불안하고 나는 평생 일해도 파리에 집 한 채 살 수 없다. 왜 항상 우리 세대만 희생해야 하는가? 이 외침은 프랑스 3040 밀레니얼 세대의 심장을 그대로 간통했습니다. 과거의 풍요를 누렸던 부모 세대와는 달리 청년 실업과 불안정한 미래에 고통받던 이들에게 정부의 긴축안은 자신들의 미래를 저당 잡아 기성세대의 복지를 유지하려는 세대 착취로 비쳤습니다. 참고 참았던 분노가 82년생 니콜라라는 상징을 통해 마침내 터져 나온 겁니다. 이건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미래를 도둑맞은 세대의 절규였습니다. 한편 또 다른 전쟁터에서는 더 격렬하고 노골적인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분노의 화살이 사회 최상층, 즉 슈퍼리치들에게 정조준한 겁니다. 성난 시위대는 마치 특수부대처럼 파리 샹들리제 거리의 심장부, 명품 제국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의 본사를 급습했습니다. 붉은 조명탄 연기가 자욱한 로비에서 그들은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연금 개혁할 돈이 필요하다고? 그렇다면 억만장자의 주머니를 뒤져라. 이들이 루이비통을 타겟으로 삼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루이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부자이며 마크롱 대통령은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죠. 시위대는 아르노 회장 얼굴에 도둑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다녔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긴축으로 고통받는데 소수의 부자들은 천문학적인 부를 쌓으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이 불공정한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분노를 가장 상징적인 공간에서 터뜨린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전쟁터는 프랑스 사회가 얼마나 깊은 내상을 입었는지, 그리고 정부 정책이 어떻게 국민들의 편을 가르고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게 만들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사회가 세대와 계급으로 두동강 날 위기에 처한 상황, 이때 갈등을 중재하고 나라를 구해야 할 정치권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위기를 수습하기는커녕 프랑스 정치사의 길이 남을 자폭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긴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바이루 총리는 국회의원을 향한 일종의 정치적 인질극을 벌입니다. 총리에게만 허락된 헌법상의 필살기를 꺼내 든 건데요.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좋아, 이 긴축안 통과시키기 싫다고? 그럼 아예 나를 잘라. 나랑 우리 장관들 전부를 이 자리에서 쫓아낼지 말지 그걸로 투표하자. 한마디로 골치 아픈 법안 내용을 더 이상 토론하지 말고 그냥 총리 내각 전체의 목숨을 걸 테니 양자택일하라는 최후 통첩을 날린 겁니다. 이 쓴 약을 먹기 싫으면 차라리 의사를 해고하라는 식의 극단적인 선택지를 국회에 던져버린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혹한 실패였습니다. 찬성 194표, 반대 364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불신임안이 통과되면서 바이루 내각은 출범 9개월 만에 스스로 붕괴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이는 프랑스 제5공화국 67년 역사상 정부가 스스로 요청한 신임 투표에 패배해서 쫓겨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수습해야 할 컨트롤 타워가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시키려다가 오히려 자폭 버튼을 눌러버린 셈이죠. 이 사건으로 프랑스는 극심한 리더십 공백, 즉 정치의 실종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위기는 완성되었습니다. 경제 실패가 정부 불신을 낳고 그 불신은 다시 사회 분열을 촉발시켰으며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정치는 스스로 붕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노와 혼란, 실망과 좌절이 한 곳에 응집되어 폭발하는 날이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9월 18일의 전국 총파업 검은 목요일입니다. 그들은 이제 대화나 타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라 전체를 멈춰 세워서라도 자신들의 고통을 똑똑히 보게 만들겠다는 마지막 경고를 보내려는 겁니다. 과연 검은 목요일 이후 프랑스는 이 거대한 위기의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혼돈의 늪으로 가라앉게 될까요? 낭만의 나라에서 분노의 나라가 되어버린 프랑스의 미래를 지금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